예, 우리 부총리 어제 이어서 고생하십니다. 예. 부총리께서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특히 이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부 안대로 네. 통과를 시키도록 최선을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반대하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재부에서 보시기는 어때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무슨 수로 우리가 나중에 표결을 하면 제가 보기에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이라는 게 이게 정말 민감한 건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 초기에 부자하고 대기업 일부 소수 부자 대기업만 세금을 거두는 걸로 이렇게 딱 방향을 잡고 왔으니까 이게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또 담배세는 내리자 그러고요. 또 일부 구간의 세금은 내리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인세 소득세를 정부가 갖고 난 대로 과연 통과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보면 178조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178조보다 훨씬 더 들 거다라는 거 하고요. 정부가 100조 가까이 아껴서 가지고 돈을 마련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뭔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그게 전부 다 보면 기재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얼기설기 짜놨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금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고 부총리 평소에 어제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더니 오늘 답변은 굉장히 답답하세요. 세제실장님도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냥 주어진 이 틀 안에서 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기재부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요. 우리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좀 178조라는 이 국정과제 내지는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걸 가지고 그냥 국감 시간에 이렇게 서로 그냥 찬반하고 법인세를 올려야 될 이유, 올리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만 하더라도 2012, 13, 14에 세금 엄청나게 안 들어온 거 아시죠? 그러다가 15, 16, 17에 잘 들었어요. 근데 세금 지금 잘 그치는 게 이게 계속 갈 것 같으냐. 제가 어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지나면 군대에 오는 젊은이들 숫자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해요. 2020년 이후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자본이 내는 세금, 노동이 내는 세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세수도 그때부터는 떨어질 거다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잘 거치는 게 이게 계속 아무리 세무조사로 쥐어짜고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고 이래도 이게 부동산에서 만약 큰 영향을 받쳐가지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수가 떨어지고 고령자 수 많아지고 복지 지출은 지금 약속해 놓은 거 다 늘려놔야 되고 이런데 어디서 도대체 세금이 들어오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22%, 25%다 30%, 38%, 40% 이 숫자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올해 말쯤 가면 예산 통과시킬 때 적당히 타협해서 아마 통과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첫 부총리를 맡으신 김에 아까 우리 정병국 의원님,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부총리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여당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세무 복지가 가능하냐 마냐에 대해서 저도 뭐 옛날에 말 잘못하고 고생 좀 했습니다만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정치적인 지금 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차라리 부총리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겠다. 예? 뭐 대화의 자리죠. 결국은. 대화의 자리고, 예? 대통령도 본인이 약속한 거 국정과제 뭐 100대 국정과제인가 그거 금과 옥조처럼 지켜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17만 4천 명 고집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그런 거 다 고집하지 말고, 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예? 소방공무원 더 뽑고 싶고 사회복지 더 뽑고 싶고 경찰 더 뽑고 싶으면 아니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가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놓고 경중과, 예? 완급을 따져가지고 새로 짜지 않으면 아마 계속, 예, 다람쥐 처박혀 돌듯이 돌 거다. 그 지적을 꼭 하고 부총리께서 오히려 그냥 정치권에서 특히 이 청와대와 여당이 던져준 그 숙제 안에서 맴돌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실 거다라는 그런 좀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충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많은 그 심의 과정과 이제 그 논란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또 김성식 의원님이나 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방향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22에서 25로 올리는 거 그게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제가 보면 100% 정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그 법이 정치 이슈로 됐기 때문에 제가 기재부총리께서 혼자 못 푸실 건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는 차라리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그냥 물어보만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그 특허 박스라는 거 아시죠? 네네. 우리 뭐 규제 샌드박스 그러듯이 그렇습니다. 특허 박스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분을 좀 어떻게 손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까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구글이나 뭐 이런 IT 업체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그죠? 본사를 둔 IT 업체들이 여기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중개료 비슷하게 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세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과세를 할 근거가 되는 본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세제실장님까지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그 특허 박스는 그 고려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 14년도 할 적에도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지금 저희가 혁신성장하면서 이제 벤처 쪽 또는 스타트업 쪽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 사람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세제실장이 전문가입니다만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본사나 또는 이익에 과세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좀 쉬워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세실장이 좀 의견을. 예, 그 다국적 기업의 그 IP와 관련한 그 매출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OECD 차원에서 그걸 20년까지 논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논의 적극 참여해서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의 과정을 보고요. 유럽이나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우리가 뭐 이 전자담배 비슷하게 또 이런 거 비슷하게 늦지 않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